당신 앞엔 두 약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SSS급 진화제. 주사하면 3S급 강한 이름을 얻고 단숨에 상류층이 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치사율 99.99%인 블랙라이트 바이러스. 주사하면 즉사하거나 좀비가 됩니다. 각성 확률은 단 0.1%뿐이죠. 3S급을 뛰어넘는 이는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시내 공간에서 정화 약제를 받습니다. 노자귀성이 매우 높으니 좋은 이능을 얻을지는 운에 달렸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유전자 바이러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바이러스는 안 돼요. 절대 선택해선 안 됩니다. 선생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바이러스는 죽은 뿐인데 바보나 고르겠죠? 학교 퀸 루시월이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고 시내 공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난 주변을 살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지? 내가 빙의한 건가? 방금까지 난 영국 최고의 의료 실험실에서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 4명과 함께 전 세계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를 연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실험실이 폭발했고 눈을 뜨니 여기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내 공간은 왜 내 실험실과 똑같이 생긴 거지? 갑자기 머리가 욱신거리더니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전 국민이 이름을 각성하는 세계였습니다. 100년 전 심연이 강림하고 좀비 사태가 터졌으며 괴수들이 날뛰면서 지구는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의 공간도 함께 나타났죠. 18세가 된 모든 사람은 신의 공간 안에서 진화제다 바이러스를 택해 각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선택지가 있었지만 사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99.99%라는 걸 알게 됐죠. 유전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거나 좀비가 될 뿐이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평생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죠. 더 무서운 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도시 전체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이러스는 시내 공간에서 금기가 됐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푸른 가상 패널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강진, 경지 저급 초기 유혈 특성 바이러스 주제자, 활성화 대기 중 특성 소개. 강력한 바이러스와 시공간 난류의 영향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완벽히 다루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체 변이 때문에 정화 약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바이러스로만 각성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바이러스 주입 필요. 갑자기 나타난 특성을 보며 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특성 정말 강력하잖아. 보통 사람은 진화제 한 종류만 맞지만 내가 100가지 바이러스를 다룬다면 100가지 기이한 능력을 얻는 것 아닌가? 한편 모든 시선은 신의 공간으로 향하는 윤시월에게 쏠렸습니다. 윤시월의 양옆에는 무정한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뒤틀린 마음을 가진 학생이 바이러스를 택해 사회에 복수할까 봐서죠. 이 군인들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좀비로 변한 사람을 즉석에서 사살합니다. 윤시월은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신의 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공간의 문이 열리고 윤시월은 SF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실험실 중앙엔 주황색과 검은색빛 기둥이 있었고 두 기둥 안에는 각각 진화제와 유전자 바이러스가 떠 있었습니다. 윤시월은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주황색 빛 속의 진화제를 보더니 입가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약제를 몸에 주입했죠. 관계자들은 신의 공간에 투영된 이름 상세 정보를 보고 서둘러 3학년 5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씨와 S급 이능 각성, 서리 영역, 건장의 모두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 S급 서리 영역이라니. 역시 우리 학교 큰다워. 정말 대단하다. 2분 후 윤시월이 신의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달려와 윤시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S급 이능 각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지도 궁금하네요. 윤시월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지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전 강진이 어떤 이등을 각성할지 더 기대돼요. 지난 3년 동안 강진의 성적은 항상 저보다 좋았거든요. 그도 S급 이능을 각성하겠죠? 그가 각성하면 같은 대학에 가고 싶네요. 윤시월은 그렇게 말하며 날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 쏠렸습니다. 난 신의 공간을 향해 걸어갔고
윤시월 곁을 지나갈 때 그녀가 비꼬며 속삭였습니다. 강진, 옛날엔 내 눈이 낮아서 너 따위를 좋아했었지. 난 이제 S급 이능자야. 전국 이능자 대입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나랑 비비겠니? 난 무시하고 신의 공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입장하는 순간 두 개의 빛 기둥이 즉시 신의 공간 토형창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핏빛이 도는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붉은색 SSS급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윤시월은 붉은 기둥 속 진화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담임 주혜는 너무 기뻐서 멍해졌습니다. 역시 내 제자답구나.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동시에 광장 전체에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교장, 교육국장, 시장까지 그리고 군무 고수들도 전부 신의 공간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설마 SS급 진화자라니.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 딱 4개뿐이었던 그 귀한 약재라고? 우리 제국에 드디어 SS급 이능자가 나오는구나. 하늘이 도우셨다. 정말 천운이야. 영하 기지의 군무 고수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허 교장님, 저 학생 이름이 뭡니까? 우리 기지에서 초월 이능자로 키우겠습니다. 임천아가 옆에 있던 교장을 흥분하며 쳐다봤습니다. 교장 화청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진이라고 하네. 우리 학교 최고의 수재지. 하지만 임 팀장님, 강진을 데려가고 싶다면 학생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네. 내가 강요할 수는 없지. 그때 신의 공간 속 내가 움직였습니다. 난 먼저 붉은 빛 기둥을 힐끗 보더니 이내 거는 빛 기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라? 강진이 왜 망설이는 거지? SS급 진화제가 눈앞에 있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설마 아니겠지? 강진, 설마 마음을 거는 빗줄기 속 유전자 바이러스에 속다니. 사람들은 내 움직임을 보더니 순식간에 의구심에 빠졌고 교장과 임천아 등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안색이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그때 실험실 안에서 나는 검은 빗줄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빗줄기 한가운데에는 깊고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이중 나선형 바이러스 시험관이 떠 있었죠. 나는 망설임 없이 나선형 시험관에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순간 빗줄기 속 붉은 빛이 일렁이며 하나의 정보를 형성했습니다. 블랙나이트 바이러스 잠재력 신급, 우주 제1의 바이러스라는 소개. 세상에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라니. 나는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는 거의 무적이었죠. 핵심 능력은 바로 포식과 흡수, 유전자를 약탈하여 타인의 모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서둘러 바이러스를 꺼냈고 익숙하게 몸에 주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일한 특성 바이러스 주권자 활성화.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를 지배하여 이능으로 전환합니다. 획득한 능력, 포식 약탈 전능 강화, 변형의 원 불사의 몸 적응 진화. 일련의 정보가 뇌리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능력의 이름만 봐도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몸은 이미 개조되어 검고 붉은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포악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었죠. 체질도 이전보다 몇 배는 강해졌습니다. 나는 서둘러 가상 패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블랙나이트 바이러스 신급 능력, 일포식 약탈, 모든 생물 포식 가능, 에너지 보충, 대상의 이능 흡수 가능, 기억 기술 지식, 유전자 포인트 및 능력 획득, 이 전능 강화 포인트로 강화 가능, 모든 신체 능력치 동시 상승, 모든 감각 정신 감염 및 통제 능력, 능력 3, 변형의 왕 신체 변형 가능, 무기 형태 방어 형태, 보조 형태, 모사 및 유태 능력, 사불사의 몸 모든 상처 즉시 치유, 빈사시 세포를 바이러스가 보호, 외부 피해 차단, 에너지 소모로 세포 재생 가능, 능력 5 적응 진화 새로운 위합 시, 단시간 내에 저항력 진화, 접촉한 부정적인 물질에 대해 연구 면역 진화 가능, 동일한 이능 중복 보유 시 상위 레벨 2등으로 진화 가능. 이걸 본 내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블랙나이트 바이러스, 거의 전능한 진화 능력을 부여하다니 미친 듯이 포식하고 약탈한다면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각성 관장은 정락에 흡사였습니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놀랐고 간부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화청령 괴장은 눈을 부릅뜨고 심장을 움켜쥐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 녀석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화청령은 멍하니 있는 주혜지를 보며 주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장 이리 튀어와. 평소에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저런 인재를 망치게 두다니. 주혜진은 그 말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도 모릅니다. 강진은 평소에 말이 좀 없었지 모든 행동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임석월의 기분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하, 강진은 너무 멍청해. 그는 흥분하며 이간질까지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강진은 평소 목에 잡지만 사실 전부터 비정상인 걸 알았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가 왜 매번 시험 1등을 했겠습니까? 바로 저를 모욕하기 위해서였죠. 예전에 제가 고백을 거절했더니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뒤끝 있는 놈이 바이러스로 인류를 해치려는 거예요. 이제 곧 좀비가 될 텐데 그가 나오면 바로 총으로 쏴 죽여야 합니다. 주혜진은 임석월의 말을 듣고 마치 구원줄이라도 잡은 듯, 맞아, 강진은 반사회적 인격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왜 유전자 바이러스를 택했겠어. 교장 선생님, 전 그동안 학생을 성심껏 가르쳤지만 강진이 너무 깊게 숨긴 탓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화 기지에서도 임천하의 안색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저런 인재가 아깝구먼. 바로 그때 갑자기 비명 섞인 함성이 터졌습니다. 신사 공간 투영 화면에 내 몸이 검붉은 물질로 뒤덮였고 내뿜는 기운은 악마처럼 공포스러웠죠. 세상에, 강진이 좀비가 됐어. 저기 몸 주변에 검은 안개 봐. 설마 저게 바이러스 아냐? 우리 얼른 멀리 피하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되잖아. 권정의 사람들은 10m 넘게 물러났고 내 모습을 본 임천아도 결국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을 돌아보며 전투주 준비, 화생방주 준비. 그가 밖으로 나온 후 이선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격하라. 순식간에 두 줄의 총구가 신사 공간 입구를 향했습니다. 꼭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신사 공간을 걸어 닿았습니다. 20개가 넘는 총구가 겨워진 걸 보고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죠.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를 거두고 항복하려고 손을 들려는 찰나 다음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총알이 폭우처럼 미친 듯이 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단 한순간 만에 나는 벌집이 되어버렸죠. 젠장, 왜 다들 말도 없이 쏘는 거야. 하지만 다행히 불사의 몸 덕분에 몸에서 대량의 검은 액체가 뿜어져 나와 정면에 에너지 정벽을 만들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전 좀비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교장 일행의 눈에 경악이 서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임천아는 서둘러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총알을 맞고도 죽지 않다니. 이건 너무 무섭잖아. 설마 유전자 바이러스 융합에 성공한 건가? 임천아는 나를 위아래로 흘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복의 학생, 정말 유전자 바이러스 융합에 성공했나? 그 말에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고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를 서서히 엉둘렀습니다. 장관님, 못 믿으시겠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가도 좋습니다. 격리 관찰도 얼마든지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가주게. 이때 교장 화청명이 다가왔습니다. 극도로 분노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강진,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그건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SSS급 진화 약제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에 그리던 것인데 내가 이러면 학교에 얼마나 큰 웃음거리를 안겨줄지 알아?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유전자 바이러스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 있습니까? 좋아. 유전자 바이러스가 더 맞다 이거지. 그래. 내 몸속 병을 언젠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후회할 거다. 슈칭밍은 코웃음을 치며 소매를 휘두르고 떠났다. 옆에 있던 룬시위도 매우 놀랐다. 그가 분명 가장 쓸모없는 FG를 주사하는데 왜 총알을 막아낼 수 있지? 설마 그가 바이러스 융합 후 각성한 이등이 내 S급 한기 영역보다 강하다는 건가? 아니, 그가 나를 앞설 리 없어. 그 생각을 하자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몸에서 강렬한 한기를 뿜어냈다. 강진, 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나? 널 통해 알려주겠다. 유전자 바이러스를 주사한 자들은 모두 쓰레기라는 걸. 링테너는 그 모습을 보고 고민 끝에 말리지 않았다. 손을 뻗어 주변 사람들에게 물러서라고 지시하며 나와 인시위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 말을 듣고 제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다. 칼과 검엔 눈이 없으니 나중에 다쳐도 날 탓하지 마라. 난 S급 이능자다. 얘까지 쓰레기가 감히 날 다치게 해? 윈시웨이가 차갑게 소리치며 순식간에 한기 이능을 발동시켰다. 공중에 얼음 화살 몇 개를 응집시켜 저를 향해 찔러왔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온몸은 순식간에 검붉은 액체 물질로 뒤덮였다. 가볍게 손을 들자 검은 촉수로 민짓된 사슬날 몇 개가 순식간에 날아갔다. 파열음과 함께 공중의 얼음 화살은 모두 사슬날에 잘려나갔다. 윈시위 또한 사슬날에 맞아 날아가 바닥에 세게 내리꽂혔다. S급 이능이라 별거 아니군. 저는 거는 사슬날을 거두며 말했다. 윈시위는 그 말을 듣고 피를 한 모금 토하며 고개를 꺾고 기절했다. 린테너는 그 모습을 보고 동공이 크게 수축했다. 다른 구경하던 학생들도 매우 놀랐다. 젠장, 이게 무슨 상황이야? 유전자 바이러스가 가장 쓸모없다고 하지 않았어? 강진이 S급 이능의 윈시위를 순식간에 쓰러뜨리다니. 이때 린테너는 윈시위의 다리 상처를 살펴보았다. 감염되어 검게 변한 흔적이 없음을 발견하고 안도했다. 그 후 그는 저우하이를 돌아보며 두 사람을 시켜 그녀를 치료실로 보내게 하고 이 젊은 친구는 내가 먼저 데려가서 검사할게. 곧 린테너는 저를 데리고 이능자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린테너의 지시로 왕전영 원장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저를 검사하러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린테너뿐만 아니라 놀랐고 원장 등도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린 상녀, 이 젊은 친구가 유전자 바이러스를 주사했다고 했지? 노인을 속이는 건 아니겠지? 이전 유전자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몸에서는 모두 유전자 염기 서열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변이가 일어났음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 젊은 친구의 몸은 완전히 정상이야. 그는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과상 그는 여전히 보통 인간이며 위험도는 0으로 나타났어. 이건 불가능해. 누구든 진화 약제를 주사하고 이능을 각성하면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 그가 유전자 바이러스 주사 후에도 여러 번 이능을 사용했는데 일반인일 리가 없어. 왕 원장님, 그는 우리 용학 기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검사해 주십시오. 링테너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졌다. 왕전양은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린상겨, 우리 병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느그니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겁니까? 왕 원장님, 직접 와서 보세요. 그의 상황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린테너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바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진, 예능을 한번 보여줘.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순간 제 온몸은 빠르게 검붉은 액체 물질로 뒤덮이며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사납고 치명적인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옆에 있던 왕원장 등은 이 광경을 보고 동공이 수축하며 놀라 계속 뒤로 물러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린 상녀, 그의 지금 상태는 좀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왜 방금은 감지되지 않았지? 왕 원장은 다소 긴장하며 말했다. 여러분, 추측하지 마십시오. 저는 몸 안에 유전자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말을 마치자 제 몸의 검붉은 액체 물질은 빠르게 사라졌다. 유전자 바이러스를 제어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왕전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유전자 바이러스는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령 완벽하게 융합한다 해도 언젠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야. 린 상겨, 이런 경우는 저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친구가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니 그를 격리 관찰할지에 대한 결정은 당신이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왕전양은 린테너를 바라보며 말했다. 격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이후 린테너는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받은 후 저를 용화 기지로 데려갔습니다. 용화 기지는 강남시 서쪽 교회 근처 위치해 있으며 1만 모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군사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5천 명의 이능자 병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병사들은 대부분 2급과 D급 이능자이며 소수의 종의 병사는 C급과 B급이다. 린테너에 관해서는 그가 가진 이능은 극뇌랑의 그림자이다. 강진, 자네의 능력은 특별해. 사용 시 좀비로 오해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 자네 정보를 용혈군에 등록하고 자네에게 특수 신분증을 발급해줘야 해. 린테너가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제 눈에는 의아함이 스쳤다. 린 상규님, 이것은 제가 용혈군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영화 기지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까? 맞아. 자네는 지금 자네를 보증해줄 세력이 필요해. 특수 신분이 없다면 나중에 좀비 형태로 변했을 때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힐 거야. 린테너는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린 성규님,
저는 지금도 전국 대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일이 생각나서 궁금하게 물었다. 응시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자네가 이능자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결국 용혈군에 스카우트 될 거야. 더 나은 발전을 원한다면 자네는 빨리 경지를 중급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아. 그때 자네는 용화 기지를 대표하여 용혈군단에 내년 11월 말에 열리는 전군 이능 대전에 참가할 수 있어. 엘리트 그룹 상위 30위 안에 들기만 하면 중형 또는 대형 기지에서 심층 교육을 받을 수 있지. 말을 하던 린테너는 무언가 생각난 듯 머리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다. 강진, 이등자가 실력을 높이려면 많은 전투를 통해 이능 숙련도를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좀비나 괴수의 코어를 더 흡수해야 하네. 우리 농야 기지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이능력 대학들에 절대 뒤처지지 않아. 거기에 기지에서 임무까지 수행하면 학생들보다 실전 기회도 훨씬 많을 거야. 링테너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내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바이러스 주제자 특성과 블랙나이트 바이러스가 있으니 포식이야말로 가장 빠른 성장의 길이다. 용혈군이 되어 농야 기지에 합류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 전군 대회까지는 아직 4개월 남짓 남았으니 성장 속도만 충분히 빠르다면 올해 안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린테너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다. 장천, 여기에 자네의 이능력 정보를 적겨놔. 능력이 강력할수록 군고위층에 더 큰 관심을 받게 될 거야. 나는 서류를 받아 내 신상 정보를 기입했고 이능력 정보 칸에는 블랙나이트 바이러스 조종자라고 적었다. 그때 내가 적은 정보를 본 린테너와 부관의 눈에 호기심 어린 빛이 스쳤다. 자네가 주입한 게 블랙나이트 바이러스였군. 이런 바이러스는 나도 처음 들어보는구먼. 역사상 가장 많이 발견된 바이러스는 T 바이러스나 고스트 바이러스, 기생보자 바이러스 등이지. 보통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모두 끔찍한 실력을 가진 좀비가 되었네. 과연 자네, 블랙나이트 바이러스가 그것들보다 강할지 모르겠군. 링테더가 의구심을 표하자. 대장님, 장천이 이전에 보여준 능력은 분명 그런 바이러스들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부관이 거들었지만 린테너는 강하긴 해도 SSS급 능력보다는 약하겠지. 내 생각에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S급일세. 린테너가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내가 바이러스의 상세 능력을 적는 것을 보았다. 에너지 흡수, 초월 체력, 형태 제어, 초재생. 이 네 가지는 내가 일부러 축소해 적은 능력이다. 바이러스 주제자 특성과 핵심인 포식, 약탈, 진화 능력은 나만의 숨겨진 비장의 카드니까. 작성을 마친 것을 본 린테너는 벌떡 소리를 내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내 서류를 나가채듯 가져갔다. 그가 적힌 4가지 능력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어. 에이, 이 4가지 능력은 평범하네. 좀 아쉽군.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는 S급일 텐데 SSS급과는 차이가 너무 커. 뭔가 생각이 났는지 임천아가 나를 보며 왜 하며 물었어. 강진, 말해줄 수 있나? 왜 SSS급 이능을 안 골랐지? 임대령님, 저도 SSS급을 고르려 했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났어요. 그런데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는 왠지 저와 인연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난 진지하게 말했어. 이 말을 듣고 임대령은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더욱 감정을 추슬렀어. 자네 말이 맞네. SSS급 진화 약제는 유전자를 완전히 재조합해. 각성할 때 고통이 엄청나지. 블랙나이트도 약하지 않아. 제어할 수 있다면 다행이야. 부관이 용혈 군단 신분증을 가져왔을 때 이미 정오가 다 되었어. 강진, 시간이 벌써 늦었네. 우리 기지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게. 임천아가 내게 제안했어. 용화 군단 입장에서도 S급 이능자는 충분히 중요했으니까. 임 대령님, 오늘 검사도 도와주시고 신분증 발급까지 해주셨는데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죠. 나온 지 꽤 돼서 가족들이 걱정할 거예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어. 임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내일 오전까지 기지로 오게. 그때 신입 대원들과 함께 실력 테스트를 할 거네. 테스트가 끝나면 직위를 부여하고 특수 임무를 배정할 거야. 금방 부관의 차로 집 근처에 도착했어.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1시. 외삼촌 내외는 아직 근무 중이라 시장을 좀 둘러보기로 했지. 시장에는 예수 고기가 있으니 조금 사서 흡수해보고 효과가 어떤지 보려고.
바이러스는 요즘 사람들 체질이 좋아져서 감기나 불치병이 드물거든. 바이러스로 이능을 각성하려면 운이 아주 좋아야만 해. 잠시 후 근처 생선시장에 도착해 아무 노점이나 골라 등급 미달변이 들딱 2마리를 샀어. 시장을 나와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갔지.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망설임 없이 즉시 바이러스 형태로 변했어. 동시에 손에서 검은 가시를 만들어 변이 들닭의 몸을 찔렀지. 등급 미달, 변이 들닭 흡수, 유전자 포인트 1. 등급 미달, 변이 들닭 흡수, 유전자 포인트 1. 역시 블랙나이트 바이러스야. 생체 물질을 먹으니 포인트가 쌓이네. 다 흡수된 들닭의 잔해를 보며 나는 몹시 흥분했어. 강화 시작. 유전자 포인트 2점 소모. 전반적인 신체 능력 상승. 경지 2%. 내 힘과 민첩, 체력, 감각 등이 모두 조금씩 강화됐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지. 포인트로 경지를 바로 올릴 수 있다니? 그럼 100포인트만 모으면 DJ급 중대까지 가겠는데? 이거 정말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며 바이러스 형태를 풀려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DJ급 이능자 둘이 지나가다가 내 위험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 여기 숨어있던 좀비가 있다. 어서 죽여버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영화 기지에 소속됐으니 도망칠 필요는 없었지. 얼른 바이러스를 거두고 주머니 속 분단 신분증을 만지며 신분을 밝힐 준비를 했어. 그런데 이능자들의 반응이 너무 격해. 다짜고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무기를 들고 달려들기에 인상을 찌푸리며 검은 철봉을 만들어 단숨에 그들을 쓰러뜨렸어. 여러분, 전 용혈군단 이능자입니다. 방금은 제 능력을 시험하던 중이었어요. 시드마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용혈 마크가 찍힌 신분증을 꺼냈어. 그중 한 대머리가 블랙나이트의 조종자라는 글자를 보더니 표정이 단숨에 굳어버렸어. 세상에, 진짜 용혈군단 대원이야. 괜히 헛고생했네. 아까 누가 소리 지른 거야? 다리를 확 부러뜨려 버릴라. 대머리 이능자가 투덜거렸어. 그는 얼른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되게 사과했지. 의원님, 정말 오해였습니다. 저희는 근처 순찰대원들인데 요즘 시장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잦아서요. 목격자 말에 따르면 좀비가 한 짓이라더군요. 그래서 인원국과 조사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좀비가 숨어들었다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누가 꾸며내 일이겠죠? 나는 놀란 척하며 말했어.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능국에서 임무를 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대머리 이능자가 설명했어. 이 임무엔 끼어들지 마세요. 숨어지대는 좀비라면 당신들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그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 이건 동정이 아니라 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시민 수호가 제 임무니까. 게다가 내가 다치게까지 했는데 그들이 여기 남았다가 좀비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정말 죽은 목숨이니까. 좀비라면 분명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겠지. 찾아내기만 하면 바이러스도 얻을 수 있고 포인트와 은신 능력도 뺏을 수 있어. 내 눈이 번득였어. 대머리 일행이 떠난 후 난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 미끼가 되어보기로 했지. 시장 근처 울진 곳들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에휴, 그냥 집에나 가자. 저무는 해를 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때 갑자기 근처 민가 다락방 구석에서 기괴한 얼굴을 발견했어. 자세히 보니 그의 형체가 벽에 매달려 있는데 온통 피칠갑이라 아주 징그럽더라고. 엘리트 리커 좀비, DJ급 후기, 분석 중, T바이러스 감염 후 동족 포식 진화, 사냥꾼의 본능 보유. 사냥꾼의 본능이라니. 그래서 숨어서 사냥할 줄 아는군. 하지만 나를 만났으니 그냥 보내줄 순 없지. 내 눈에 살기가 스쳤어. 리커는 내가 일반인인 줄 알고 입을 크게 벌리며 덤벼들었어. 빠르게 나를 향해 덮쳐왔다. 하지만 땅에 닿기도 전에 더는 바이러스 체인 블레이드가 번득였고 리커의 몸은 순식간에 두 동강 났다.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다. 이 녀석 정말 징그럽네. 내 표정은 좀 일그러졌다. 하지만 낭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난 바로 바이러스와 유전자 포인트를 추출했다. 디급 후기 편이 좀비를 흡수했습니다. 유전자 포인트 50 증가. 대량의 T바이러스 추출 및 완벽 제어 성공. 알림. T바이러스를 통한 능력 각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추출한 T바이러스를 유전자 포인트 50으로 전환합니다. 특성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을 느끼며 나는 속으로 무척 놀랐다.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는 최강의 유전 바이러스라 T바이러스를 압도하니
이능이 각성되지 않은 게 당연했다. 다만 생각지도 못한 건 T바이러스를 포인트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급 후기 리커 한 마리가 내게 유전자 포인트 100을 주다니 이거 정말 최고다. 나는 꽤 기뻤다. 망설이지 않고 전부 능력치에 투자했다. 다음 순간 온몸의 뼈와 마디마디에서 전설 속의 연기가 쏟아지는 듯한 기분과 함께 각종 스탯이 빠르게 상승했다. 순식간에 나의 경지는 하급 후기에서 하급 중계로 돌파했다. 중급 괴물을 만난다 해도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슴 속에 자신감이 넘쳤다. 잠시 후 진슈 단지 집 앞으로 돌아왔다. 이때 외삼촌 정베이천과 의숙모 수치는 이미 나와 있었다. 그들이 사는 15층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하지만 좀 의외였던 건 오늘 외삼촌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마 블랙나이트 주사로 격리 검사를 받았던 게 외삼촌을 화나게 한 걸까? 나는 굳은 들을 각오를 하고 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런데 좀 놀랐던 건 사촌 누나 장샤원이 휴가를 와 있었다는 거다. 어머, 이게 누구야? SSS급 약물을 거절하신 슈퍼 천재님 아니셔? 누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주사한 바이러스가 대체 신급이야? 아니면 신급이야? 장샤원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비꼬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 주위를 훑어보더니 뉴스에서 보니까 좀비로 변해서 총알도 맞고 S급 능력자도 이겼다며? 자, 좀비로 한번 변해봐. 누나 구경하게. 장샤원의 말이 끝나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좀 모였다. 사우천, 설명 좀 해보렴. 왜 SSS급 이능을 선택 안 한 거니? 장베이천이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다. 삼촌, SSS급 약물은 너무 위험해요. 주사 후 부작용이 바이러스 못지않거든요. 내가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치사율은 거의 100%잖아. 내가 만약 죽었으면 내 부모님이 나를 절대 용서 안 하셨을 거다. 장베이천이 탁자를 탁 치며 화를 내자 나는 순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됐어요. 아빠, 동생이 무사하잖아요.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장샤원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옆에 있던 외숙모 수친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좋은 SSS급 이능 넣어두고 웬 쓰레기 같은 바이러스를 선택해? 장청, 이 숙모는 내가 강력한 이능을 각성해서 수석으로 합격할 줄 알았어. 내가 수석만 했어도 시에서 호화 빌라 한 채랑 현금 수천만 원을 줬을 텐데 그럼 우리도 이런 좁아 터진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됐잖아. 그런데 이렇게 한심하게 굴다니 그동안 키워준 보람이 하나도 없구나. 수칭이 투덜거렸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장북천의 안색이 확 변했다. 참지 못하고 손을 들며 소리쳤다. 소청, 너 입 다물어. 소청이 그 모습에 순식간에 눈시울을 붉혔다. 장북천, 당신 지금 나 때리려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그동안 얘한테 돈 엄청 썼잖아. 결국 우릴 이렇게 실망시키는데 당신은 아직도 얘 편을 들어? 이 녀석은 정말 눈에도 모르는 놈이야.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유전자 바이러스는 선택 안 했겠지. 소청이 크게 소리쳤다. 입 다물어. SSS급 약물 주입은 위험해. 설령 F급 이능으로 각성했어도 내 조카인 건 변함없어. 어떻게 그렇게 속물적인 생각을 해? 장북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을 듣자 소청이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 속물이다. 얘 나중에 이능력자 대학 가면 1년 등록금만 20만 외환이야. 당신 그 쥐꼬리마당 월급으로 당신이나 얘 평생 먹여 살려. 나랑 서아기는 이제 챙기지 말고 내일 당장 집 나갈 거니까 당신 돈 한 푼도 안 쓸게. 소환이 학비도 주지 마. 어차피 조카가 더 소중하잖아. 소청이 울며불며 태를 쏟다. 손을 뻗어 장소환을 데리고 가려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삼촌, 숙모, 영화 기지에 윤 대령님께 초대받았어요. 용혈 군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용화 기지로 출두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용혈 군단 신분증을 꺼내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뭐? 용혈 군단에 초대받았다고? 장북천이 깜짝 놀라 외쳤다. 옆에 있던 소청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눈물을 닦았다. 신분증을 나가채듯 가져가 내용을 확인하더니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역시 내 착한 조카야. 소청이 무척 흥분하며 말했다. 강천아,
이렇게 늦게 왔으니 분명 배고프겠지? 일단 좀 앉아봐. 숙모가 지금 맛있는 거 해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소청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하하, 강천아, 용혈군단에 들어갈 줄이야. 이 삼촌이 정말 기쁘구나. 오늘 밤 우리 기분 좋게 한잔하자. 장북천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천아, 오늘 많이 마셔라. 나도 같이 마셔줄게.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자. 장소환이 옆에 앉으며 나를 향해 웃었다. 얼마 뒤 소청이 진수성찬을 차려냈다. 이 상차림은 내가 본 것 중 단연 최고였다. 죄 안 지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꼭 사형수 마지막 식사 같네. 자, 강천아 많이 먹어. 숙모가 반찬 올려줄게. 소청은 정말 열정적이었다. 마치 조금 전에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용화 기지에 도착했다. 강청, 이번에 용화 기지에서 특채된 능력자는 총 10명이다. 그중 3명은 어급 2등이고 2명은 S급, 나머지 5명은 전부 B급이다. 부관 엄서가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S급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 나머지 1명은 설마? 의구심을 품고 엄서를 모았다. 내 짐작이 맞아? 운이월이라는 여학생도 합류했어. 그녀는 기지 내 다른 팀장의 초대를 받았지. 엄서가 내 시선을 눈치채고 안경테를 고쳤었다. 곧 우리는 용화 기지 테스트 홀에 도착했다. 현재 홀에는 10여 명이 있었다. 그중 4명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 20대였다. 엄서, 드디어 왔네.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고. 붉은 흰 머리의 미녀가 엄서를 보며 웃었다. 엄서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미야, 오래 기다렸지? 사람들 다 모였으니 테스트를 시작하자.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를 포함한 10명의 특채 능력자들은 줄을 서서 테스트를 시작했다. 강천, 어제 너한테 진 건 실수였어. 지금의 나, 환상 영역의 다양한 활용법을 익혔거든. 유전자 바이러스나 맞은 쓰레기 주제에 다시는 날 못 이겨. 운이월이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무시하며 말했다. 눈을 가늘게 뜨는 순간 다음 초 검은 빛이 번쩍이더니 검은 채찍 하나가 순식간에 운이월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운이월은 그 모습에 눈동자에 당황함이 서렸다. 하지만 채찍이 얼굴에 닿기 직전 영푸른 빛이 채찍을 감싸더니 그녀의 앞에서 멈춰섰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다니 성격 참 급한 꼬맹이군. 엄서, 내가 데려온 녀석 관리 안 해? 야은 체구에 차가운 인상의 청년이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 연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영역을 사용하는 듯했다. 오택, 내 쪽에서 먼저 도발했잖아. 고위 능력자가 신입싸움에 끼어드는 건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나랑 한판 붙어볼래? 엄서가 오택을 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 말을 듣자 오택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차갑게 콧방귀를 뀌고는 입을 다물었다. 이소동이 가라앉은 뒤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공격력 측정 후 신입 능력자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핵심 단계였다. 주대장, 앞으로 나와. 도급팀 제복을 입은 직원이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키 190 정도 되는 건장한 남학생이 측정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갑자기 고함을 지르더니 순식간에 사나운 멧돼지 인간으로 변했다. 다음 순간 두 손을 모아 쥐고 팔꿈치를 바깥으로 세워 측정기를 향해 멧돼지 돌진을 날렸다. 엄청난 힘이 폭발하며 측정기의 수치가 순식간에 3000kg까지 치솟았다. 줄 서 있던 신입 능력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강할 줄 몰랐던 것이다. 곧이어 나머지 3명의 비급 능력자들도 측정을 마쳤다. 그들의 평균 수치는 1500kg을 넘지 못했다. 저 사람이 제일 큰 커라던데? S급 환상 영역 능력자지. 주대장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까? 모두가 앞으로 나가는 운이월을 보며 조용히 수근거렸다. 운이월은 그 소리를 듣고 도도하게 고개를 쳐들더니 나를 향해 힐끗 시선을 던졌다. 강천, 두고 봐. 진정한 강함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운이월의 주변에 서래가 있더니 혼란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그녀는 빠르게 몇 걸음 물러나 손에 얼음활을 응집시켰다.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자 시위의 얼음공 한 자루가 나타났다. 시위를 놓는 순간 빙청색 빗줄기가 측정기를 강타했고 수치는 순식간에 4000kg으로 치솟았다. 세상에, 이게 S급 이능인가? 진짜 너무 강하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때 윤회월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강진, 유전자 바이러스를 주입한 내가? 몸이 이미 망가졌겠지.
날 이길 수 있다며? 이 S급 이능력자가 내 보관이 되어주지. 유니월이 도발하듯 말했다. 넌 자격 없어. 난 덤덤하게 답했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나섰다. 망설임 따윈 없었다. 온몸이 검붉은 액체로 뒤덮였다. 팔을 들어 올리자 죽음의 기운을 띤 초승달 칼날이 조용히 나타났다. 다음 순간 난 단숨에 칼을 휘둘렀다. 측정기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화면에 외계어 같은 글자가 가득했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측정기가 연기를 뿜고 있어. 이거 너무 살벌한데? 신입 이능력자들은 넋을 잃었다. 얽내이 든 다섯 소령도 이를 보았다. 그들의 눈에 경악이 스쳤다. 측정기의 한계는 15,000kg. 중급 이능력자나 낼 수 있는 위력이다. 신입이 측정기를 고장 내다니 파괴력이 중급 수준이란 말인가? 붉은 머리 소령이 날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오택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전성기 때 활동하던 시절에도 겨우 12,000kg이었다. 유전자 바이러스를 맞은 녀석이 어떻게 이런 실력을 내겠어? 기계가 닳은 게 분명해. 다른 기계로 다시 테스트해보자. 다섯 소령은 의견을 모았다. 나부터 다시 측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몇 분 후 또 다른 측정기가 연기를 내뿜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세상에, 대장님 개 타셨네. 이 블랙라이트 바이러스. S급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것 같아. 얽매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냉정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저놈을 얕본 건가? 동시에 다른 신입들도 넋이 나갔고 유니월은 특히 심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난 고귀한 S급 원소계라고. 저건 그냥 무식한 힘일 뿐이야. 분명 그럴 거야. 초반에만 반짝 강한 거겠지. 앞으로는 내 상대도 안 될걸. 유니월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다. 못해. 강진이 기지 기록을 깼네. 이제 더는 이겨 없겠지? 얽내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오택의 안색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기분 나쁘게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1시간 후 모든 테스트가 끝나자 난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니월을 압도적인 점수 차로 눌렀다. 하지만 유니월의 표정은 수시로 변했다. 놀랐다가도 금세 심통을 부렸다. 강진, 내가 아무리 강해도 고작 물리 공격일 뿐이야. 내가 한기 영역을 완성하면 한기 폭풍 한 번에 수천 마리의 괴수를 뵐 수 있어. 그건 내가 평생 못할 일이지. 유니월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난 그냥 이 여자를 무시했다. 내가 강하긴 해. 원소계의 한계치가 정말 높아서 힘만 쓴 괴물과는 다르지. 용혈 군단에게 있어. 강력한 원소계 이능자만이 전략 무기다. 이런 단일 능력이 강한 괴물은 앞으로 효용성이 제한적이다. 우전은 혼잣말을 했다. 이 말은 특정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나에게 하는 말임을 알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힘 괴물은 쓸모없다니.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보스를 만나면 그때 가서 순순히 인정하겠지. 이 세상에는 말이지. 강력한 괴물들은 대개 혼자 움직인다. 게다가 흑광 바이러스도 갖고 있고 만약 지금 유니월이 죽는다면 나도 S급 함딩 영역을 손쉽게 빼앗아 올 수 있다. 단순한 힘계열 이능은 확실히 좀 단조롭긴 해. 첫 임무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능을 흡수, 약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눈에 기대감이 스쳤다. 얼마 후 나는 엄뇌에게 환경이 아름다운 빌라 단지로 안내되었다. 여기는 특제 이능자 숙소다. 각종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강진, 이 빌라가 앞으로 자네 숙소야. 방금 그 비급 신입 이능자 5명 중에서 주대장을 자네 보관으로 초빙했네. 자네는 현재 소위 계급이고 앞으로 임무 나갈 때 주대장을 데리고 갈 수 있어. 주대장은 현재 훈련을 받는 중이야. 그는 아마 사흘 후에나 올 수 있을 거야. 그때 되면 그가 자네에게 급장과 전투복을 가져다 줄 거야. 나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물어보면 돼. 참, 기지 안에 훈련장이 있으니 자네가 이 사흘 동안 할 일 없다면 훈련장에 가서 둘러봐도 돼. 얽매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갔다. 그리고 사흘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흑광 바이러스의 변형 능력을 이용해 많은 기술을 개발했다. 이제 나는 팔을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인 블레이드, 긴 채직, 거대한 망치 등 공격 무기가 전신에 응축된다. 바이러스 장갑은 멋지고 강력해 보이며 그 보조 능력 또한
예를 들어 감흥 시각이나 청각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지금의 나는 갑옷을 들은 마왕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저절로 미소를 지었다. 그 후 내 손에 검은 액체 물질이 휘감기며 섬뜩한 향기를 뿜는 전도가 손에 바로 나타났다. 만약 지금 이 모습으로 힘을 테스트한다면 아마도 칼 한 방에 테스트 기계를 두 동간 낼 것이다. 나는 손의 정도를 거두고 마음속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열 감지 시각을 발동하여 벽너머로 뛸 밖을 선명하게 보았다. 온 사람은 몸집이 매우 건장하고 짧게 깎은 머리에 얼굴이 매우 흉악해 보이는 남자였다. 대장, 빨리 문 열어줘요. 왔어요. 주대장이 손에 상자를 들고 빌라 안으로 외쳤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빠른 걸음으로 발코니로 향했다. 다음 순간 내 손에서 검은 실이 튕겨나와 벽에 붙었다. 이후 곧장 발코니를 넘어 빌라 담장부로 매달려 내려갔다. 젠장, 완전 멋있는데요? 대장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주대장이 나를 보며 매우 흥분된 표정이었다. 거실로 가서 얘기하자. 나는 손에서 검은 실을 튕겨내 대문을 열었다. 대장님, 사흘 동안 기지에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오기 전에 부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저희는 영화 기지에서 발표하는 임무를 받을 수 있어요. 말하면서 그는 다시 배낭을 열어 그 안에서 검은 전투복 두 벌과 전술통신시계 하나,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대급장 두 개를 꺼냈다. 나는 주대장이 건넨 전술통신시계를 받아 자연스럽게 손목에 찼다. 이어서 나는 전투복 한 벌을 집어들었다. 몸에 검은 액체 물질이 한정되어 있어. 순식간에 전투복과 권총을 흡수했다. 기지 임무는 어디서 받지? 내가 말했다. 대장님, 먼저 전술통신 시계를 스크린에 띄워보세요. 임무를 받고 싶으시면 영화기지 공식 웹사이트의 임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주대장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계급장을 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그냥 내 이름을 불러 대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건 안 돼요. 저는 대장님의 부하인데요. 규칙상 대장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럼 앞으로 진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주대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자네를 어떻게 불러야 한다? 앞으로는 저를 대장이나 노주라고 부르셔도 돼요? 주대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말하는 사이에 나는 이미 능숙하게 전술시계를 켰다. 스마트 프로젝션이 나타나자 허공에 파란색 가상 인터페이스가 순식간에 펼쳐졌다. 나는 빠르게 클릭해서 들어갔다. 이어서 임무 게시판을 찾았다. 임무 게시판에는 용화 기지에서 발표한 임무와 시 이능국에서 의뢰한 임무가 있었다. 나는 내 실력을 분석한 후 결국 비교적 적합한 임무를 바로 열었다. 전국 이능 고사가 닷새 후에 열립니다. 응시자 안전을 위해 이 임무를 받은 특수파견대는 후구년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장 내 중급 난호를 소탕해 주십시오. 임무 기간 이틀, 임무 난이도 중급, 임무 보상. 처치 수량에 따라 보상 결정, 특수파견대원 80% 비중, 부관 20%, 중급 초기 마물 한 마리당 10만 의향과 전투공호 20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임무 좋네. 내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임무를 받으면 몬스터를 처치하여 레벨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다. 이때 주대장은 매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상 투영 화면에 임무 정보를 보았다. 그는 임무 목표가 중급 마물 처치인을 보자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진형님, 이 중급 소탕 임무를 받으시게요? 맞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나는 눈썹을 치켜뜨고 울었다. 아니요. 모든 건 형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주대장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놀랐다. 중급 마물은 하급 이능자에게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수준이었다. 진형님은 정말 엄청난 맹인이구나. 이런 맹인의 부관을 맡는다면 내가 비록 돼지일지라도 따라가면서 날아오를 수밖에 없지. 주대장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음속으로 약간 흥분했다. 사흘 전 내 실력을 본 이후로 주대장은 내 실력에 대해 대략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내가 중급 임무를 맡았으니 그는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을 것이다. 임무는 접수됐어. 더 준비할 거라도 있나? 필요 없다면 우리 바로 출발할까? 내가 투영을 끄고 고개를 돌려 물었다. 진형님, 생활 물품, 의료 물품, 도구 및 장비 등
제가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앞으로 형님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기지에서 저희에게 오프로드 차량도 한 대 배정해줬어요. 주 대장은 손을 비비며 매우 흥분한 모습이었다. 이 말을 듣자 나도 눈이 번쩍 뜨였다. 영화 기지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다. 흑우녀는 강남시 북부에 위치하며 영화 기지에서 80km나 떨어져 있었다. 재난 이후 이 마을은 온종일 먹구름에 뒤덮여 어둡고 죽은 듯한 색채가 가득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동해서 다행히도 무사히 고사장 경계 박 캠프에 도착했다. 첸 형, 방금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 이번 소탕 임무를 맡은 특공대가 총 10팀이나 된대요. 그중 8팀은 지난 기수 특채 능력자들이고 기지를 떠날 때 전투 공적으로 정찰 드론을 바꿨대요. 보상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죠. 다른 한 팀은 운송이가 이끌고 있고요. 주대장은 전술 시계를 끄더니 운시월도 왔다며 나를 쳐다봤다. 그 실력으로 중급 마물을 만나면 도망치기 바쁠 텐데 어떻게 임무를 맡았지? 누가 죄를 봐주는 건가? 내 눈에 외함이 스쳤다. 헤이위녀는 수능 고사장이라 중급 마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10팀이나 임무를 맡았으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뻔했다. 헛걸음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둘러 지도를 펴고 분석에 들어갔다. 중급 마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 위치만 확실히 정해지면 우리는 바로 거기로 간다. 그 말에 주대장은 지도 투영창을 조작하며 집중해서 살피기 시작했다. 30초쯤 지났을까? 그가 드디어 목표를 찾았다. 첸 형, 2km 밖 대형 병원 근처에 하급 마물들이 꽤 많아요. 제 생각에는 병원 안에 중급 마물이 있을 것 같아요. 주대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로 가자. 거의 30분이 걸려서야 나와 주대장은 중심병원 근처에 닿았다. 첸 형, 제가 따라가는 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 기다리지 말고 형님이 먼저 목적지에 가 계세요. 전술 시계만 켜두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주대장은 나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먼저 가면 만약 마물에게 들켰을 때 너 혼자 해결할 수 있겠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울었다. 주대장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형님, 기급 후기 마물만 아니면 제 멧돼지 돌진 한 번에 가볍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만약 기급 후기를 만나도 이기진 못해도 도망은 잘 쳐요. 주대장은 근처 건물에 몸을 숨겼고 나는 당당하게 병원 정문으로 향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배회하던 좀비들의 몸이 떨리더니 기계처럼 뻣뻣하게 멈췄다. 다음 순간 몸을 돌려 굶주린 상어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급 초기 좀비 10마리라. 유전자 포인트를 꽤 주겠는걸.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망설임 없이 바이러스 체인 블레이드를 휘둘렀다. 검은 빛이 번쩍이더니 좀비 10마리의 목이 단숨에 날아갔다. 하급 초기 좀비 포식, 유전자 포인트식. 하급 초기 좀비를 포식했습니다. 유전자 포인트식, 시체 19를 모두 포식하자. 기분이 아주 좋았다. 사냥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고 한 번에 유전자 포인트 100점을 주다니 속으로 강화라고 외쳤다. 유전자 포인트 100 소모, 신체 능력이 전방위로 증폭됨, 경지 10%. 저는 1포인트당 1%였는데 이젠 10포인트가 들어야 1%네. 경지를 지급 후기까지 올리려면 난이도가 꽤 있겠어.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성장 속도는 남들보다 훨씬 빠르지. 바로 그때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찰용 드론 한 대가 떠 있었다. 드론의 카메라가 나를 정면으로 비췄다. 자네 어느 부서 소속 요원인가? 이번 소탕 임무는 중급 마무리 주 대상이다.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 하급 좀비 10마리를 단숨에 죽이다니 우리 요원들이 다 너처럼 행동하면 헤이윈양 시험장은 엉망이 될 거다. 드론에서 질책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투가 매우 차가웠다. 그 말을 듣자 내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내가 반박하기도 전에 드론에서 다시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기수 신입이었군. 어쩐지 리가 없더라니.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방금 수험생의 사냥관을 가로챈 일은 기지에 보고하지 않겠다. 이 병원은 내가 오랫동안 봐둔 곳이니 넌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결국 사냥관을 뺏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군. 미안하지만 헤이웨년 남부구역은 나도 오래 지켜봤다. 그쪽이나 북부구역으로 가는 게 어때?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이런, 배장 한번 두둑하구먼. 내가 10분 안에 도착할 테니
가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드론에서 경악과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졌다. 시끄럽긴. 다음 순간 내 손에 순식간에 권총 한 자루가 나타나 총알을 뿜어냈다. 정확히 명중했다. 드론이 폭발을 일으켰고 근처 좀비들이 폭발음에 자극받아 떼거리로 몰려들었다. 진영, 방금 온 부대장님께 물어봤는데요. 부대장님이 그러시는데 하급 마물을 고유로 사냥하는 게 아니면 된대요. 임무에 방해되는 마물은 다 죽여도 된답니다. 이때 전술 시계에서 주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마음속 거리낌이 완전히 사라졌다. 블랙 라이트 바이러스가 솟구치며 전신이 검은 갑옷으로 뒤덮였다. 팔전체가 거대한 검은 무기로 변했다. 몰려드는 좀비떼를 보며 나는 단숨에 그들 속으로 돌진했다. 미친 듯이 베어 넘기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옥상에서 주대장이 이 잔혹한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간 듯 멍해졌다. 좀비가 무려 30마리나 되는데 중급 초기 능력자라도 일단 피할 수준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물리면 살점을 도려내거나 엄청나게 비싼 해독제를 주사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좀비떼 속에서 부상을 찍고 있었다. 좀비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진영, 진짜 대박이네요. 주대장은 흥분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병원 앞마당. 나는 재빨리 시체에서 포인트를 추출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부 강화 완료. 포인트 350 소모. 신체 능력이 전방위로 증폭됨. 경지 35%. 이제 55%만 더 올리면 디급 후기로 돌파할 수 있다. 성장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하군. 다른 능력자들은 오직 수련이나 엘리트 마물의 정수를 흡수해야 하나 느릿느릿 경지를 올릴 수 있는데 말이다. 헤이윈년의 중급 마물 몸속에도 분명 정수가 들어있겠지. 아까 그 녀석이 방해한 목적도 아마 이 정수 때문일 거다. 나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용혈 군단은 부서 간의 경쟁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용혈 군단은 절대로 어겨선 안 될 규율이 있다. 군단원끼리는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 해결 불가능한 갈등이 생기면 기지 연무장에서 결판을 낼 수 있다. 패대 한쪽은 다른 지역으로 좌천된다. 3km 밖. 전투복을 입은 짧은 머리 청년은 자기 드론이 박살난 걸 확인하자 얼굴이 순식간에 허약하게 일그러졌다. 빌어먹을. 이번 신입들 진짜 겁이 없군.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라충은 주먹을 꺽 쥐었다. 충격파를 내뿜어 옆에 있던 콘크리트 벽을 뚫어버렸다. 대장, 듣기로는 이번 기수에 S급 능력을 가진 천재가 들어왔답니다. 전홍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팀원이 라충에게 말했다. S급 능력자라고? 어쩐지 급도 없이 이 임무를 맡더라니. 하지만 우리를 건드렸으니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겠어. 라충이 콧방귀를 꼈다. 그는 손짓을 하며 부하 둘을 거느리고 내가 있는 폐병원으로 서둘러 향했다. 한편 폐병원 안에서 내가 발을 들여놓자 복도의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다. 이 병원엔 중급 마물이 없나? 나는 걸음을 옮기며 바이러스 감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밧줄만큼 굵은 흰색 거미줄이었다. 거미줄이 이어진 방향을 따라가니 태굴에 박힌 거미 고치들이 보였다. 진짜 중급 마물이 있나 보군.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망설임 없이 거미줄을 잡아 힘껏 잡아당겼다. 순간 거미줄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계단 모퉁이를 올려다보자 키가 2m 넘는 청백한 사람 얼굴을 한 거대한 거미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거미의 8다리가 날카롭게 빛나며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다. 기록 장치를 켜고 전술 시계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바이러스 갑옷을 전신에 둘렀다. 팔을 거대한 칼날로 변형시키고 앞뒤 절걱 없이 칼을 휘두르며 계단으로 돌진했다. 인명 거미를 모퉁이로 몰아붙였다. 진형, 너무 모모해요. 전술 시계에서 주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우 다급한 기색이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인명 건이와 맞붙어 분에 배는 게 없는 상태였다. 한 손을 촉수로 변화시켜 거미의 8다리를 꽁꽁 묶고 다른 한 손으로 칼을 들어 거미를 미친 듯이 난도질했다. 20번 넘게 칼질을 하자 인명 거미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역시 이게 블랙 라이트 바이러스를 쓰는 법이지. 불사의 몸을 가졌는데 굳이 기술을 따질 필요가 있나? 나는 미소를 지었다. 칼이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두 방에 끝냈을 텐데
그 생각에 나는 시선을 인명 거미의 날카로운 다리 8개로 돌렸다. 방금 이 다리들은 벽을 쉽게 뚫었고 바이러스 촉수도 여러 번 잘라냈다. 덕분에 그 고생 좀 했지. 망설임 없이 나는 기록 장치를 끄고 블랙 라이트 바이러스로 거미를 삼켰다. 인명 거미 유전자 포인트 획득 중 100점과 이수 핵 1개를 얻었다. 하얀색 알림, 하얀 핵은 포인트에 100점으로 전환 가능. 시급 이능 샤프 마스티프 약탈 성공. 유전자 포인트를 200이나 얻다니. 게다가 새로운 이능까지. 정말 필요할 때 딱 맞춰 얻군.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샤프 마스티프를 얻었으니 방어 관통력이 확실히 강해졌다. 속으로 생각하며 내 손바닥 사이로 차가운 빛을 내뿜는 거대한 곡도가 나타났다. 가볍게 2번 휘두르자 복도의 철제 난간이 쉽게 잘려나갔다. 벽도 두부처럼 깊게 파였다. 만족하며 곡도를 거두고 얻은 200포인트를 전부 강화했었다. 이번에 내 경계 진척도가 다시 20%나 폭등했다. 하급 후기 돌파까지 남은 건 35%. 일단 위층으로 가보자. 혹시 위층에 중급 마무리 더 있다며? 그야말로 대박이겠지. 나는 위층으로 향했다. 한편 화면을 공유받던 주대장은 세상에 첸형 진짜 잔인하네. 중급 마물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상처 하나 없다니 도대체 무슨 괴물 같은 체질이지? 안 되겠다. 방금 전투 장면은 예술이야. 무조건 기지 홈페이지에 올려야지. 주대장은 몹시 흥분했다. 몇 분 뒤 폐병원 전체를 다 뒤졌지만 다른 마물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찰나 주대장의 목소리가 전술시계에서 들려왔다. 첸형, 그들이 왔어요. 3명이에요. 그 말에 즉시 옥상으로 올라가 병원 정문 쪽을 살폈다. 전투복을 입은 가불거리는 청년 하나가 부하들과 함께 병원 앞 공터에 나타났다. 야, 이 자식아, 당장 기어나오지 못해. 청년은 목청을 높여 병원 안으로 소리쳤다. 그 모습에 난 즉시 권총을 꺼냈고 총알이 날카롭게 날아갔다. 순식간에 청년의 발치 앞지면에 탄흔을 남겼다. 청년은 깜짝 놀라며 분노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옥상 테라스에 서서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걸 발견하자 혈압이 거꾸로 솟는 듯했다. 제법 배장이 두둑하네. 나를 보고도 안 도망쳐. 이번 달 내내 기지 외연센터에 나 누워있게 해주지. 나를 마치자마자 그의 손바닥에 에너지 광탄이 맺혔다. 곧이어 그가 주먹을 쥐더니 내가 있는 쪽을 향해 내질렀다. 투명한 광파가 공기를 가르며 눈 깜짝할 새에 앞으로 다가왔다. 난 한 손으로 바이러스 방패를 만들어 그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냈다. 이 자식, 장풍도 쏠 줄 아네. 꽤 괜찮은 이dum이군. 사슬 칼날을 써 벽을 뚫고 그대로 아래로 도약했다. 순식간에 병원 앞들로 이동하자 나중 일행 3명은 그 능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를 교육해주겠다고? 난 세 사람을 훑어보며 말했다. 덤벼봐. 차분한 말투였다. 날이 끝나자 바이러스 정갑이 전신을 덮고 두 눈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했다. 세상에 좀비로 변신하는 거냐? 나충 일행은 내 모습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정신을 차린 후 나충은 쪽팔렸는지 즉시 이능을 발동해 나를 향해 맹렬히 공격했다.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울리고 마당에는 파동이 일었으며 광풍이 휘몰아쳤다. 공기가 진동했다. 난 기파를 정면으로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고작 이거냐? 간지럽군. 난 눈썹을 치켜 세웠다. 말도 안 돼. 내가 S급 이능자라 해도 경지는 고작 하급인데 어떻게 내 진동파를 버티는 거지? 나충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끄러우니 일단 눕고 나면 그때 제대로 설명해주지. 날이 끝나자마자 난 순식간에 파고들어 사슬 칼날을 사출해 나충의 양다리를 묶었다. 곧바로 다리를 들어 무릎으로 나충의 복부를 가격했다. 퍽 소리와 함께 나충은 덤프트럭에 치인 듯 입에서 핏물을 뿜어내며 10m 넘게 날아갔다. 병원 철문에 세게 부딪힌 그가 쓰러진 것을 보고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다가갔지만 나충의 갈비뼈가 이미 몇 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기절까지 한 것 같아 들었던 발을 천천히 내렸다. 괴물이다. 이번 신입 중에 이런 괴물이 나오다니. 부하 한 명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대장을 대신해 사과드릴게요. 저희 조사부 소속인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됐어. 데리고 가. 돌아갈 때 마물을 피해 가라. 안 그러면 마물에게 죽일 텐데 난 책임 안 진다. 난 손을 회저었다. 그 말을 듣자 두 부하는 살았다 싶어 서둘러 나충을 들고
도망치듯 떠났다 광형. 나충을 한 방에 해결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 제대로 눌러줬으니 앞으로 중급 이능자들도 형님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주 대장이 나를 극찬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주 대장, 다음 장소는 어디지? 주 대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아까 옥상에서 나충 일행이 온병도를 봤는데 동북 쪽에서 돌아왔더라고요. 그쪽 고역은 이미 수색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정북쪽 폐차장으로 가죠. 거긴 마물이 밀집해 있고 중급 마물도 있을 겁니다. 주 대장이 지도 투영을 켰다. 5km 밖 구역을 가리키며 같은 시각 농야기지 기동 대장실 임천하가 미간을 찌푸린 채 청남성 전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신하 제국의 마물은 많지만 보통 영역을 벗어나진 않는다. 그들의 서식지가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심연에서 온 강자들은 도시를 파괴하고 땅을 약탈하며 인간을 사냥하는 걸 즐긴다. 다행히 제국 이능자가 많아 병력을 계속 보충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이능자가 피를 흘려 제국 내에 9개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심연 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운 쪽이 오래 잠복하더니 다시 힘을 비축해서 의명곡 방어선을 공격할 줄이야. 웅링 기지가 버텨야 할 텐데 임천하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서가 급히 들어왔다. 대장님, 기지 홈페이지 영상 게시판 좀 보세요. 난리 난 전투 영상이 있습니다. 임천하가 그 말을 듣고 전술통신 어치를 눌러 영상 게시판을 화면에 띄웠다. 충격! 중급 마물을 가두고 이런 짓까지 저지르다니. 장과정 하이라이트. 임천하는 제목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엄서가 진지한 성격임을 알기에 바로 영상을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진 이 녀석 미친 건가? 어떻게 인명마주랑 정면으로 붙지? 임천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엄대원, 강진의 등급을 재평가해야겠어. 초월적 체력과 재생 능력이 이미 S급에 도달한 것 같군. 게다가 에너지 흡수와 형태 제어까지 이 두 능력까지 갖췄으니 이 녀석이 성장하며 전장의 불도저가 될 거야. 비지에 이런 대단한 무기가 있다니 앞으로 남은 족 놈들에게 큰 충격을 주겠군. 임천하의 기대가 커졌다. 대장님, 강진의 이능은 S급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SS급에는 조금 부족한 듯해요. 그럼 일단 S급으로 하자. 처우도 한 단계 높여주고 임천하가 말했다. 한편 후구년 남부 폐차장 북을 우니월도 기지 홈페이지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말투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다. 이런 무식한 싸움 방식이 극찬받다니 머리 나쁜 근육 괴물일 뿐이잖아. 기술이라곤 전혀 없네. 그녀는 화가 난 듯 귀를 모아 얼음 화살로 근처 하급 좀비를 단숨에 처치했다. 희월아, 저런 놈이랑 싸울 것 없어. 초반엔 근육 괴물이 통할지 몰라도 우린 고귀한 왼속의 이등자잖아. 우리가 상급 단계에 오르면 저런 놈들은 우리 발끝에도 못 미쳐. 마라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포마드 스타일을 한 청년이었다. 이름은 유봉, 중국 호기의 실력자로 어급 이능 검통권인의 소유자다. 그의 곁에는 4명의 중국 부하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지 요원이 아니라 가문에서 보낸 조력자들이었다. 유봉 선배님, 강진 저 녀석이 저랑 같은 임무네요. 절 깔아뭉개려는 게 뻔해요. 학교 다닐 때 3년이나 밀렸는데 이번엔 지고 싶지 않아요. 잠시 후에 중급 마물의 마무리 일격을 양보해 주실래요? 우니월이 유봉을 보며 간절히 부탁했다. 그 말을 들은 유봉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으로 널 데려왔어. 중급 마물 따위인데 안 될 게 뭐 있겠니?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강해지면 꼭 보답할게요. 우니월이 기뻐하며 말했다. 유봉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다. 그때 마침 갑자기 근처 폐차 정류장에서 총성이 울렸다. 류펑 이내눈 소리를 듣고 급히 음시월을 데리고 달려갔다. 동시에 버스 정류장 안에서는 나는 껍데기만 남은 버스 위에 서서 하늘에 총을 쐈다. 내가 이렇게 한 건 주변 마물들을 유인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권총을 거두자 좀비떼가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대략 10명 정도 되는 좀비들이었다. 원래는 비교적 조용했던 정류장 안에서 이 순간 끊임없는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청형님, 저기 좀 보세요. 저 좀비 몸집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주다정은 정류장 뒷문 쪽을 가리키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내가 고개를 돌려보니 6m가 넘는 거대한 좀비 한 마리가 손에 폐차 한 대를 끌고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 팔 좀비, 최종 후기 능력, 거대 힘 바이러스, 야수티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이 발생.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 그 모습을 보자 내 전신에 바이러스 정갑이 순식간에 덮였고 손에는 번쩍이는 바이러스 곡도가 나타났다. 좀 숨어 있어. 저 팔개. 나중에 내가 눈이 돌아가면 널 구하는 걸 잊을 수도 있어. 내가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자 주다정은 서둘러 비교적 튼튼한 버스 위로 뛰어올랐다. 청형님, 조심하세요. 주다정은 기록 정치를 켰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좀비 대 속으로 돌진했다. 1분 뒤 50마리가 넘는 좀비들이 내 손에 쓰러졌다. 낡은 정류장 안에는 거대 좀비 한 마리만 남았다. 망설임 없이 나는 바로 흡수를 시작했다. 한바탕 광락, 유전자 점수 550점. 나는 온몸이 개운하고 힘이 넘쳤다. 고지어, 나는 모든 유전자 점수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및 강화했다. 경계가 상승하자 나는 엄청난 힘이 사지백체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인명 거미를 20번 베어야 죽일 수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3방이면 인명 거미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5방이면 연마대왕에게 보낼 수 있다. 나중에는 유전자 점수 20점만 있으면 경계를 1% 올릴 수 있다니 이건 그래도 받아들일 만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마침 2개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고개를 돌려보니 폐차 한 대가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휘파람 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푸른색 바람 칼날이었다. 나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한쪽 팔이 순식간에 바람 칼날에 잘려나갔다. 다른 한 손으로는 바이러스 사슬을 튕겨내 공중에 있는 폐차를 한 칼에 동강냈다. 이런 때에 나를 기습하다니 내 눈에는 사리가 번득였다. 너희들 뭘 하려는 거야? 왜 천형님한테 공격하는 거야? 주다정은 류펑 일행이 도착한 것을 보고 급히 총을 뽑아 그들에게 겨누었다. 류펑은 그 말을 듣고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몬스터를 빼는 것뿐인데 뭘 호들갑 떨 것까지야. 젠장, 몬스터를 그렇게 뺏는 거야? 이건 살인이야. 주다정이 화를 내며 욕했다. 말하면서 그는 바로 류펑에게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연이어 올렸다. 류펑 일행은 연신 몸을 피했다. 근처 마물들이 다시 총성에 이끌렸다. 여기 신호를 좀 차단해. 안 그러면 우리가 나서기 힘들어. 류펑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옆에 있던 부하가 배낭에서 빠르게 신호 방해기를 꺼냈다. 강력한 전자기 방해가 나타나자 주다정과 나의 전술통신 시계는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이를 본 주다정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청형님, 이 자식들 진짜 하려는 모양이에요. 주다정이 물었다. 동시에 흉측한 멧돼지 인간으로 변신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푸른 칼날 하나가 날아와 순식간에 그의 가슴을 뱉고 핏방울이 허공에 튀었다. 주대장이 쓰러지는 걸 보자 속에서 사리가 끓어올랐다. 비록 알고 지낸 지는 짧지만 그는 내 부관이다. 미래의 든든한 오른팔이다. 게다가 주대장은 내가 기습당하자 망설임 없이 총을 들고 맞섰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이 녀석을 동료로 인정했다. 빠르게 버스 위로 뛰어올라 주대장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대장의 안위를 고려해 나는 서둘러 그를 들쳐내고 근처 안전한 옥상으로 달렸다. 금세 주대장의 배낭에서 지혈 붕대 등을 꺼냈다. 지혈을 어느 정도 맞췄을 때 유봉 일행이 좀비를 상대하고 있었다. 거대 좀비는 온몸이 베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학장님, 방금 강진에게 한 행동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요? 운석월이 불안한 듯 물었다. 석월아, 쓸데없는 생각 마라. 그저 좀비를 잡는 걸 도우려 했을 뿐이다. 조준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칼날이 빗나갔을 뿐이지. 유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부관은요? 운석월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놈이 먼저 총을 쏘지 않았니? 진정시키는 건 당연한 조치였다. 유봉은 조사부 소속답게 말재주가 아주 뛰어났다. 부서 간의 경쟁을 막지 않으니 이것은 꼭 모발 사고는 흔한 일이라는 뜻이다. 강남시에서 지난 10여 년간 S급 능력자는 다와 강진뿐이었다. 내가 강진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영하 기지에 모두가 내게 잘 보이려 하겠지. 운석월은 유봉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믿고 나를 처리할 생각에 동참했다. 학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운석월이 유봉에게 미소 지었다. 유봉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넷은 저 좀비들을 처리해라. 난 저 녀석을 감시하겠다. 유봉이 4명의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편 근처 옥상에서는 주대장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나는 정거장 안을 내려다보았다. 사리가 끓어오른다. 전호는 반드시 죽인다. 그때 유봉이 내 시선을 느끼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도발 의도가 다분했다. 그걸 본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이러스 체인 블레이드를 꺼내 옥상에서 단숨에 뛰어내렸다. 하지만 착지하기도 전에 푸른 강풍이 소리를 내며 습격했고 나는 건물 안으로 튕겨나갔다. 바이러스 장갑으로 칼날이 스쳐 깊은 자국이 여러 개 생겼다. 정말 날카로운 능력이군. 방어 관통력이 웬만한 그 수보다 강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재생력이 있어 다행이지만 성가시군. 거리만 좁힐 수 있다며 단 한 방에 피떡으로 만들 텐데. 나는 다시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바이러스 방패를 전개했다. 풍인을 견뎌내며 유봉에게 돌진했다. 서거라. 저 녀석 재생 능력이 있다고?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겠군. 유봉의 표정도 진지해졌다. 하지만 그는 자기 실력을 과신했다. 어디 풍인을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의 얼굴에 잔인함이 스쳤다. 다시 대량의 풍인을 응축했다. 반복된 공격을 받자 신체가 위협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 2급 바람 원소 진화 시작. 그때 갑자기 의식 속의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다음 순간 장갑 위에 바람의 기운이 감돌더니 모든 걸 벨 듯한 기세로 변했다. 새로운 능력 진화 성공. 2급 바람 원소 내서 S급 이하의 모든 바람 원소 피해를 무시한다. 진화 속도가 정말 엄청나군. 역시 우주 최강의 바이러스답다. 새 능력을 얻게 되자 나는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칼날이 다시 날아왔지만 장갑에서 푸른 빛이 일더니 내 몸에 닿은 풍인들은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 풍인이 왜 안 통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막은 거지? 유봉의 눈동자가 떨렸다. 강렬한 위기감이 그를 덮쳤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 나는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미친 듯이 그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너희 넷, 당장 전원을 막아라. 서거라. 저 녀석 뭔가 이상하다. 일단 피하자. 유봉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는 은서걸의 손을 잡고 은폐물을 찾아 서둘러 후퇴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기지로 돌아가도 반드시 죽여주마. 나는 분노하며 양손에 얼음 독검을 응축했다. 그리고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 유봉과 은서걸을 향해 던졌다. 정확히 둘의 심장을 겨냥했다. 유봉의 수와 넷이 그걸 보고 급히 이 능력을 끌어올려 유봉 대신 막으려 했다. 하지만 다음 쪽 장검은 4명의 가슴을 관통했고 꼬챙이처럼 큰 채로 버스 벽면에 그들을 박아버렸다. 세상에, 저 녀석 정체가 뭐야? 뒤를 돌아본 유봉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칼날이 날아왔다. 칼날은 버스 유리창을 깨고 유봉의 한쪽 팔을 잘라냈다. 빨리 도망쳐. 저놈 진심이야. 유봉은 비명을 지르며 상처를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운석월 역시 공포에 질려 유봉보다 더 빨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도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만들어내어 버스 지붕을 딛고 정거장 밖까지 쫓았다. 하지만 정거장을 나서자마자 유봉과 은석월은 골목으로 숨어버렸다. 두 블록을 더 추격했지만 건물이 밀집해 장애물이 많았고 유봉이 은신 도구를 쓴 듯했다. 모든 감각을 총동원했음에도 결국 두 사람을 놓치고 말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피냄새와 발소리가 다 사라졌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함을 느꼈다.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는 기지에 돌아가서 톡톡히 치러주마. 나는 빈 골목을 향해 읊조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그 시각 골목 한 구석 반파된 낡은 트럭 뒤편에 운석월과 유봉이 숨어 있었다. 푸른색 결계가 그들을 덮어 모든 기척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다. 학장님, 당진이 가버렸어요. 이제 살았네요. 내가 떠나는 걸 본 운석월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유봉은 안색이 매우 어두웠다. 조금 더 기다려. 함정일지 몰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기괴한 붉은 눈에 거는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림자는 죽음의 기운을 뿜으며 뱀처럼 뒤틀린 체인 블레이드와 다른 한 손에는 장검을 끌고 있었다. 칼끝이 바닥에 닿아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정말 잘 숨네. 너희가 언제까지 숨는지 두고 보자. 나는 다시 길거리로 향해 소리쳤다. 반응이 없자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떠났다. 2분 후 나는 갔다가 돌아왔다. 트럭 뒤에 숨어있던 두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이 자식 우리를 놀리는 건가? 류펑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선배님, 이 유광지는 얼마나 더 지속되나요? 윈치오가 말했다. 1시간 지속돼. 숨어있을 시간은 충분해. 걱정 마. 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마.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면 유광진이 무력화될 거야. 류펑은 안색이 좋지 않았다. 이 자식이 감히 단계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졌다니. 나에게 사리를 품다니. 그렇다면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류펑은 이를 갈며 말했다. 몇 분 후 나는 버스 터미널로 돌아왔다. 우선 류펑 부하들이 설치한 시도 교란기를 파괴했다. 그리고 곧바로 시험장 캠프에 전화해서 헬기를 불러 주다정을 데려가게 했다. 이번에 이 능력자 4명을 죽였어. 무슨 이 능력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네. 멀지 않은 곳에 시신 몇 구를 보며 나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시신 옆으로 가서 전술통신시계로 스캔한 뒤 이들이 융화기지 대원이 아니면 확인하자 순간 아무런 심리적 부담도 없어졌다. 계급 이능력 획득 성공, 힘의 건폭화, 1급 이능력 획득 성공, 청각 강화, 1급 이능력 획득 성공, 후각 강화, 시급 이능력 고통의 전력 획득 성공. 운이 좋고 이 1가지 이능력 모두 나에게 도움이 돼. 내가 지금 탐내는 이능력 유형 중에는 원소계가 포함되어 있어. 비록 고통의 전류는 시급이지만 매우 약한 원소계 이능력에 속해. 하지만 내 이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얽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후 한 차례의 방전이 이어지니 그 느낌은 아마 엄청 짜릿할 거야. 아쉽게도 윈시우 일행을 놓쳤어.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을 다치게 하고 좀비를 조종해서 처리했을 텐데 그랬다면 나도 약간은 관계를 끊을 수 있었을 텐데 소리 없이 그들의 이 능력을 빼앗아 올 수 있었겠지. 나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얼마 후 나는 버스 터미널을 깨끗이 정리했다. 이번에 유전자 포인트 800점을 획득했어. 그리고 D급 전체 강화까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유전자 포인트 800 소모. 신체는 전방위적으로 증폭되었다. 경지 40% 도달. 마물 흡수는 정말 최고야. 나는 매우 기뻤다. 흑광 바이러스를 조종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게다가 이건 첫 번째 임무였을 뿐이야. 그런데 내 경지는 벌써 중급 단계로 오르려 하고 있어. 현재 불사신 능력이 있으니 고급 이능력자라도 날 죽일 순 없어. 내가 막 중급 마물을 계속 찾아. 나는 유전자 포인트 1000점을 채워 진급하려 할 때 전술통신 시계가 갑자기 빛났다. 연결하자 엘로이 부팀장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강천, 내 정화 임무가 팀장님에 의해 중단되었다. 지금 돌아와. 조사부와 전투부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들이 말하길 내가 흑우년 시험장에서 몬스터를 함부로 약탈했다고 해. 저급 마물 100여 마리를 죽였을 뿐 아니라 특수 요원 몇 명을 연속으로 다치게 했다고. 이게 정말이야? 옐루이의 목소리는 매우 의아해했다. 부대장님, 몬스터 약탈은 거짓입니다. 다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다 그들이 저를 건드린 겁니다. 다친 건 그들 자업자득이에요. 믿으시겠어요? 제가 물었다.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은 몇 초간 멍하니 있었다. 자네는 우리 기동부 소속인데 안 믿을 이유가 없지. 하지만 지금 정투부와 조사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자네가 기지로 와서 해명해야 할 것 같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 요원을 살해한 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대장님이 자네 책임져 주실 걸세. 대장님은 다른 부서에서 자네 힘들게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 점은 안심해도 좋네. 통신을 끊은 후 나는 30분 만에 기동부 건물로 돌아왔다. 옐루이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2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맞았다. 하나는 아름다운 붉은 머리 여전사였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인상의 청년 장천이었다. 언니 전투부에 올 생각 없어? 내가 오기만 하면 언니가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앞으로 쭉 지켜줄게. 어때? 붉은 머리 누님이 진지하게 물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때 책상 옆에 옐로이는 벌떡 일어섰다. 칠란, 해명 들으러 온 거 아니었나? 어떻게 우리 기동부에서 사람을 빼가려고 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명이라니 무슨 해명? 러충은 실력이 부족해서 남에게 선을 넘어 다쳤는데 창피해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해명을 요구하겠어? 칠라는 단번에 부인했다. 그녀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친소령,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며 이만 돌아가 주시죠. 옐로이는 칠란을 보며 손을 펴 눈 쪽을 가리켰다. 칠란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옐로이, 제가 이번에 온 건 실은 빌리고 싶어서요. 장천을 잠깐, 지금 요충이 중상을 입어서 우리 전투부에서 파견 임무를 수행할 만한 엘리트가 한 명밖에 안 남았어. 너희 기동부의 임무는 지원이고 그래서 장천이 우릴 도와줬으면 하는데 과한 부탁은 아니지? 옐로이는 그 말을 듣고 이마를 문질렀다. 장천은 겨우 하급이잖아. 파견 임무를 수행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연소령은 장천이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는 중급 엘리트 2명에게 연속으로 중상을 입혔잖아.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장님께 말해서 직접 데리러 오시라고 해야겠네. 칠라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옐로이를 응시했다. 옐로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전투부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았다. 그는 기동부 부대장으로서 주요 결정은 린텐이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일은 모두 처리할 수 있었다. 됐어. 이 일은 자네 요청을 들어주지. 이후 파견 임무에 대한 것 자네가 장천에게 직접 설명하게. 옐로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옐로이가 동의하자 칠란의 눈에서 불꽃이 사라지고 귓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장천, 내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 나중에 꼭 추가해줘. 칠란은 명함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하고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후 다른 차가운 인상의 청년이 나를 싸늘하게 보았다. 장천, 당신은 조사부 특수요원 류펑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협조해주게. 나와 함께 조사부로 가세. 우정은 좋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비웃었다. 고의로 살해? 당신 말은 그가 이미 염라대왕을 만났다는 건가? 죽지 않았다며 그냥 고통받게 놔둬. 아,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전해줘. 관을 준비하두라고 해. 내가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그 말을 듣고 우저의 눈에 순식간에 살기가 스쳤다. 좋아, 대장 있네. 이 말은 내가 전해줄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말을 마친 우저는 문을 꽝 닫고 나갔다. 장천, 자네와 조사부 류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화해는 가능한가? 옐로이는 약간 의아해했다. 제가 종결 후기 좀비를 상대할 때 그가 갑자기 뒤에서 날 붙이러 기습했어요. 다정도 그의 칼을 거의 죽을 뻔했죠. 옌부 대장님, 어떻게든 그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 옐로이의 얼굴이 갑자기 크게 변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우저가 감히 흑백을 뒤집으려 하다니. 장천, 그때의 전투 기록이 있나? 있다면 쉽게 해결될 걸세. 몬스터를 빼앗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료를 기습하고 해치다니. 이건 이미 정당한 경쟁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어. 이런 사람은 용화기지 대원이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이따가 5대 부서 연합 심판부에 보고해서 그를 용화기지에서 추방할 것을 신청할 걸세. 그때 가서 복수할 게 있으면 복수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 옐로이의 눈에 한기가 스쳤다. 곧바로 주대장과 연락하여 전투 기록 영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영상을 본 후 미간이 찌푸려졌다. 장청, 내가 방금 류펑이 기지 임무 53건을 완료했고 상당한 전공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네. 그를 연합 심판부에 고발하면 심판부는 그의 공헌을 바탕으로 변론권을 줄 거야. 영상 속 날보치가 실제로 자네 등 뒤를 노렸지만 조사부 쪽은 변론에 능숙해서 나노를 공격하다 실수로 그랬다고 변명할 거야. 즉, 그를 용화 기지에서 추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제가 그를 죽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내가 되물었다. 그 말이 나오자 옐로이는 잠시 멍해졌다. 자네가 그를 죽이면 군단 조례를 위반하게 될 걸세. 최소 10년을 받게 될 거야. 대장님이 나서더라도 감형하기는 어려울 걸세. 다른 4대 부서의 대장들도 초월계 이능력자들이거든. 그들의 발언과는 대장님과 같아. 옐로이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문질렀다. 그럼 결투 신청은요? 나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옐로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건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해. 절대 이길 자신이 있나? 그는 분명 죽을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매우 자신감에 차 있었다. 결투 동의서에 서명하면 경기장은 양측 상황에 따라 열릴 걸세. 지금 류펑은 팔 한쪽이 부러져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자네가 그를 죽이려면 최소 보름은 기다려야 할 걸세. 괜찮아요. 보름쯤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장천,
정말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나? 만약 안 된다면 우리가 더 길게 논의해 볼 수도 있어. 옐로이가 걱정하며 말했다. 부대장님, 저를 믿으세요. 지금 당장 그를 해칠 수 있습니다. 보름호도 괜찮아. 그때였어. 어메가 갑자기 눈치챘지. 내 경지가 이미 DJ 후기라는 걸. 그 순간 그는 더는 침착할 수 없었어.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있었군. 보름 정도의 시간이라면 충급 돌파는 충분하겠어. 유봉이 생사결을 수락한다면 나와 팀장은 보름 뒤를 기대할게. 기동부 건물에 나온 뒤 용학 기지 임무 센터로 향했어. 거대 좀비는 내가 잡은 게 아니라서 이번 임무 보고로는 현금 10만 원과 전공 10점만 받았지. 그중 현금 2만 원과 전공 4점은 주대장에게 자동으로 지급됐어. 그 다음 기지 보급처를 살펴봤는데 전공으로 무기를 바꿀 수 있었고 각종 도구와 물자도 많았어. 지금 내 전공 점수로는 기초 도법 한 건 바꿀 정도야. 됐어. 기초 도법은 필요 없어. 나중에 무공을 쓰는 적을 만나면 그냥 약탈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난 속으로 생각했어. 바로 그때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있었지. 물자 중에 인광진이라는 도구였어. 이게 내 탐지를 피하게 해준 거군. 강탈에 전공 3,000점을 날리다니 속이 아주 쓰려 죽겠네.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 다음 날 폭풍 같은 소식이 용화 기지 전체에 퍼졌어. 이번 기수 청재 요원 장천이 조사부 유봉에게 생사결을 선포했대. 기지 안에 모두가 유봉의 대답을 기다렸지. 외료부의 한 회복실 안. 소식을 들은 유봉은 기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 오형, 빨리 답변 좀 해줘. 내가 수락한다고 말이야. 퉁 도련님, 그가 바람 능력을 막았다면서요. 다시 붙는다고 해도 승산이 있겠습니까? 오택이 유봉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 그 말을 듣자 유봉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지. 초록색 탭 3개만 더 흡수하면 고급 초기로 돌파할 수 있어. 그때가 되면 전투력으로 돈을 짓뭉개주지. 그 말에 오택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했어. 벌써 고급이라니 대단합니다. 장천 그 멍청한 놈. 하필 때 생사결을 걸다니 제 수명을 단축하는군요. 당장 답변을 보낼게요. 보름 동안 푹 쉬면서 돌파에만 전념하세요. 유봉의 수락 소식은 금세 숙소 구역을 다시 뒤흔들었어. 임석월도 소식을 듣고 의료실로 달려가 유봉을 만났지. 유봉이 곧 고급 능력자가 된다는 걸 알고는 무척 흥분했어. 선배, 생사결은 기관이 안 된대요. 그때 장천을 아주 짓밟아주세요. 임석월의 눈에 도끼가 서렸지. 그 말을 듣고 유봉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 석월아, 그놈과 부딪힌 건 전부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놈을 베어버리고 나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임시월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그는 S급 능력자로서 내심 O급 능력자를 무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봉이 강진을 죽여준다면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애매했다. 일단 유봉을 잠시 곁에 두자. 그의 자원으로 고단계를 돌파하면 그때 바로 차버리는 거야. 임시월은 속으로 다짐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선배, 강진만 죽여주신다면 허락할게요. 강진, 조사부 유봉에게 왜 생사 결투를 신청했지? 자신은 이는 건가? 전술시계에서 임천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100%입니다. 자신 있다면 됐다. 전투부 파견 임무는 갈 건가? 안 갈 거라면 기지에 남아서 수련이나 해라. 잠깐만. 소험에게 이번 달 자원을 미리 주라고 하마. 대장님, 예미진 부대장님과 약속했습니다. 파견 임무는 가야죠. 그렇다면 바로 소험을 찾아가라. 전투부 건물과 멀지 않으니 가는 길을 거다. 통화가 끊긴 뒤 나는 별장을 나섰다. 곧 엄서를 찾아가 백색 결정 20개를 받았고 5세제곱미터 공간 반지도 챙겼다. 백색 결정은 보통 마물 우두머리나 정의의 몬스터에게서만 나온다. 이것은 결정 20개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뜻이다. 공간 반지는 더 귀한 물건이라 가격이 매우 비쌌다. 전투부로 가는 길에 모든 결정을 유전자 포인트 2000점으로 전부 전환했다. 그리고 전력 강화,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진도 50% 달성, 중계 초기로 승격, 폭발하는 체력을 느끼며 나는 몹시 흥분했다. 지금 내 힘이라면 50톤 탱크도 한 손으로 들 수 있겠어. 나는 가볍게 주먹을 쥐어보았다. 다만 중계로 돌파하고 나니 진도 1%를 올리는데 유전자 포인트 100점이 필요했다. 앞으로 성장이 더 힘들어질 거란 뜻이다. 언니, 이번에 기동부에서 빌려온 사람 믿을 만한 거야? 나랑 서양은 중계 후기 능력자라고 우리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전투부 부대장 사무실 안.
검은 가죽 옷을 입은 몸매 좋은 여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진현은 그 말을 듣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몽아, 조금 있으면 올테이 직접 봐. 왜 이렇게 신비한 척이야? 설마 원호음 아냐? 그 사람이라면 같이 임무 나갈 만하지. 진몽아가 기대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옆에 있던 안경 쓴 마른 체형의 서양이 급히 말했다. 호암평은 흑우년에서 임무 중이야. 이번에 오는 사람은 아닐걸? 그럼 그 사람 말고 기동부에 우리랑 맞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언니, 혹시라도 내 발목 잡으면 난 절대 안 도와줄 거야. 진몽아의 표정이 뾰로통해졌다. 몽아, 어렵게 모셔온 분이야. 이따가 절대 말 조심해. 그분 기분 상하게 하면 나도 수습하기 힘들어. 진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소리에 진몽아는 더 궁금해졌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몽아는 호기심에 얼른 문을 열러갔다. 하지만 나를 보더니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내가 요새 기지에서 소문이 자자한 강진이야? 기지에 온 지 5일밖에 안 됐다면서 감히 유봉에게 생사 결투를 신청해? 정말 하루 강아지네. 진몽아가 비웃었다. 임무를 막 마치고 온 모양이다.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듯했다. 내 실력을 아는 서양은 급히 진몽아의 입을 막았다. 강형님, 죄송합니다. 얘가 형님을 잘 몰라서 실언을 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서양이 철절매며 빌었다. 서양, 너 지금 뭐해? 신입한테 왜 이렇게 겁을 먹어? 너네 부관 맞니? 진몽아는 손을 뿌리치며 따지듯 물었다. 몽아야, 제발 말 조심해. 이분은 S급 능력자야. 나충이랑 유봉도 이분한테 당해서 병원 신세 지고 있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몽아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해졌다. 눈빛이 순식간에 공손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까 한 말 사과드릴게요. 진몽아는 바로 꼬리를 내렸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진현을 바라보았다. 진보대장님, 이번 파견 임무는 뭡니까? 직접 확인해봐. 진현이 말하며 전술시계로 화면을 띄웠다. 사건, 실종 인원 500명 돌파. 도시 전체가 공포에 빠짐. 사악한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 각 부서 특근 요원실의 파견 요망. 원인 규명 및 배후 추적. 범인 및 흑막 색출. 불응 시 즉각 사살 가능. 기한 없음. 난이도 미상. 보상 현금 1000만 원. 만 전공 포인트. 참가자 전원 기본 500포인트 보장. 임무 완수팀은 전액 보상. 임무 내용을 확인한 내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내가 각성하던 날 강남시로 돌아가다 리커와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놈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푼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능국이 원인을 못 찾았다니. 게다가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었다. 이능 대입시험이 코앞인데 도시가 이 지경이라니. 설마 시험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고사장을 노릴 텐데 우선 이능국에 가서 정보를 얻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강진, 상황은 이렇네. 신의 이능국 첩보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평범한 능력자들이야. 피습 지점은 도시 전역에 퍼져 있고 규칙성도 전혀 없어. 이능국이 마물에 표식을 남겨서 서식지를 찾으려 했지만 표식이 남겨진 마물들은 그 즉시 자폭해버렸어. 마물을 직접 이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은신 능력이 있는 데다 주변 환경과 동화되어 숨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유효한 단서를 못 찾았어. 그 말을 듣자 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에게도 배후를 찾는 이 임무는 마물을 통하는 방법뿐이었다. 하지만 마물들이 개조됐거나 조종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조금이라도 이상 조짐이 보이면 바로 자폭해버리니까. 언니, 조사부 사나 이등국은 대체 어떤 쓰레기들을 뽑은 거야? 마물은 자폭도 가능해요. 조종계 능력자 소행이 분명해요. 이등국에서 도시의 조종계 능력자를 전부 잡아 최면 신문이나 기업 추출을 하면 되잖아요. 진몽아가 투덜댔어요. 몽아, 이 도시의 조종계 능력자는 적어도 수천 명은 될 거야. 하지만 우리 기지엔 최면이나 기업 추출 능력자가 없어. 기업 추출이 가능하다 해도 그 수천 명이 협조하겠어? 진영이 말해. 진몽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 수고롭기만 한 임무 같았죠. 운이 아주 좋아서 마침 수상한 자를 마주쳐 배후를 한 번에 캐내야 하죠. 몽이 누나, 제가 살인범을 부릴 수 있으니 차라리 습격 사건이 발생한 구역을 찾아 잠복하다 마물을 만나면 살인범로 몰래 미행하는 건 어때요? 게다가 누나 능력은 청각과 후각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기, 마물을 몰래 추적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서양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눈에 금빛이 번득였어요. 사실 블랙나이트 바이러스는 감염과 조종은 물론 인간의 기억까지 추출할 수 있죠. 의심스러운 자의 기억만 얻으면 변신의 원능력을 사용해서 바로 상대의 모습으로 변신해 적진에 잠입할 수 있어요. 모두 쓸어버리고 이 능력을 잔뜩 빼는 거죠. 강진 씨는 의견 없어요? 직몽아가 저를 보며 물었죠. 이 친구 말대로 하죠. 의심스러운 자만 찾는다면 배후를 잡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가 답했죠. 1시간 뒤 세 사람은 이능국으로 들어갔고 담당자가 서둘러 마중을 나왔어요. 세 분 장관님 반갑습니다. 주관 조지용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얼른 들어와서 좀 앉으시죠. 임무 내용도 설명해 드릴게요. 조지용이 아주 친절히 말했죠. 조 주관님, 상황은 대충 알겠으니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예요. 새로 습격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에게 장소를 알려주세요. 보고받는 즉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직몽하는 조지용에게 명함을 건네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보아하니 그녀는 이능국 사람들이 별로인가 봐요. 이 말에 조지용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장관님, 소식이 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강형, 옹이문화, 방금 시내에 호텔을 예약했어요. 임무 수행하는 며칠 동안은 호텔에서 쉬고 있으면 돼요. 서양이 제게 말했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관이 있으니 정말 편하네요. 상대방이 모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거든요.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제가 이능국에서 기다린다 해도 직몽아는 분명 싫어했을 거예요. 강남시로 오는 길 내내 그녀는 계속 날씨가 안 좋다고 투덜대던 그때 갑자기 한 이능국 직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에는 다급함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조주관님, 성북 비룡 창고에 일이 터졌습니다. 조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 당직 직원 10명이 갑자기 실종됐대요. 창고 안에는 핏자국만 가득하고 곳곳에 버섯의 발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조사관의 추측으로는 사건은 오늘 새벽 3시쯤 발생했답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지용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 눈을 맞추더니 서둘러 페이룸 물류 생토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을 이제야 보고받다니 드디어 알 것 같네요. 이 사건이 왜 해결하기 힘든지 저들의 일처리 속도는 우리 키지 조사부랑 아주 똑같네요. 직몽아가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유동과 은석을 모두 조사부 소속이고 전에 저를 괴롭혔던 오택 역시 조사부 부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부 놈들은 다 똑같다는 뜻이겠죠. 10분 후 세 사람은 섬 북쪽 페이룸 물류 센터에 도착해 사건이 발생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발을 들이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요. 강진, 너도 느껴져? 직몽아는 어느새 머리에 고양이 귀가 솟아나더니 몸매가 드러나는 수인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뭔가가 있어요. 아직 안 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감각이 좀 예민한 편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저쪽을 살펴볼게요. 직몽아는 선반 사이에 어두운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멀지 않은 선반 꼭대기에는 리커 한 마리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붉은 눈에 온몸이 잿빛이었고 몸엔 푸른 마법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은 매우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강진 일행이 온 것을 눈치채자 마법 문양이 어둡게 빛나더니 순식간에 눈을 숨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